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함수 사용하기에 타이밍 함수 팔레트에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함수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기다림 함수, 다음 미리세크 배수까지 기다림 함수, tCount 함수 이 세 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항상 이 타이밍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기다림 함수하고 다음 미리세크 배수까지 기다림 함수를 비교하게 되겠는데요. 우선 여기서는 기다림 함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다림 함수는 연산을 정해진 시간만큼 중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밑에 그림에서처럼 CPU 점유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왼쪽에 같은 코드 같은 경우는 while loop 안에 지금 기다림 함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랩뷰는 CPU의 사용량을 최대로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CPU 점유율을 거의 100%까지 가져가는 문제를 유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랩뷰를 처음 코딩했을 때 while loop 안에 기다림 함수를 넣지 않다 보니까 실행을 하고 나면 갑자기 마우스가 버벅거리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while loop 안에 기다림 함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측에서처럼 기다림 함수로 1ms의 딜레이만 주더라도 CPU 사용량이 1%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다림 함수와 다음 미리세크 배수까지 기다림 함수 간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 같은 경우는 기다림 함수를 써서 20ms의 값을 입력을 넣어준 경우를 보시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파란색의 코드 실행 시간이라고 하면 코드 실행이 예를 들어서 5ms가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 무조건 20ms를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30ms의 코드가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무조건 20ms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림 함수를 어떤 타이밍의 동기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20ms 정도 기다리고 싶다 그러면은 기다림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이 밑에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예를 들어서 20ms의 배수배만큼으로 관리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걸 쓰시면 되는데요. 동작 원리는 코드 실행 시간과 기다리는 시간을 합쳐서 20ms의 배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코드 실행 시간이 5ms면 15ms를 기다려서 20ms를 만들고요. 코드 실행 시간이 만약에 30ms다 그러면은 10ms를 더 더해서 20ms의 2배수인 40ms를 기다리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tCount 함수인데요. tCount 함수는 윈도우가 시작된 시점에서의 경과 시간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게 되면은 보통 코드의 그러니까 코드가 실행되는 시간을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런해서 종료할 때까지의 경과 시간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shift 레지스터와 tCount를 이용해서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코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빼기 함수를 써서 while loop 안에 tCount와 그 다음에 while loop 밖에 tCount를 이용해서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shift 레지스터는 이전 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현재 tCount 값과 빼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코드 같은 경우는 shift 레지스터 입력 값으로 이 while loop 밖에 tCount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프로그램이 런 한 이후부터 정지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의 이 시간을 빼주기 때문에 이 코드가 실행되는 전체 경과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코드의 수행 시간을 측정할 때 tCount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론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이제 실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VI를 만들었고요. 실제 코딩할 내용들을 이렇게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해서 미리 제가 다 캡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코드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while loop가 있고, while loop 안에 난수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하나 가져오고, 거기에 출력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자, 보시면은 그 다음에 CPU 점유율을 보기 위해서, 자, 이걸 하나 띄워 놓을게요. 띄워 놓고, 자, 코드를 실행시켜 볼게요. 요즘은 PC 사양이 좋아져서 CPU 점유율이 이제 뭐 100%까지는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68% 이렇게 좀 올라가죠. 65에서 68%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정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다림 함수를 하나 넣어볼게요. 자, 여기 예제처럼 기다림 함수를 1ms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자, 42%죠. 정지해보고,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PC에서는 리소스를 어디서 먹는지 모르겠지만 한 40% 정도, 40에서 41%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실행을 해봤을 때 거의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여기 예제에서처럼 CPU 사용량은 증가가 되지가 않죠. 자, 근데 이 기다림 함수를 뺐다, 그런 경우는 CPU 사용량이 한 20%, 20에서 25% 정도 증가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코딩을 하실 때는 이 while loop 안에는 기다림 함수를 넣어 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사용을 했고요. 자, 다음 코드는 tCount, 어디 보자. tCoun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예제는 이제 코드의 실행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걸 한번 똑같이 코딩을 해볼게요. 자,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tCount를 가져올게요. 그래서 하나의 입력은 tCount를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tCount 하나 복사하고, 그 다음에 숫자형 함수 팔레트에서 빼고, 자, 빼고, 그 다음에 이 tCount 값은 다시 다음 Shift 레지스터로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 시간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정지 버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 코드 부분을 기다림 함수를 써가지고 20ms를 주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코딩 실행을 해볼게요. 정지 2가 있고, 실행 시간 보시면, 자, 여기 20ms를 줬잖아요. 코드 실행 시간을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닫아버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그램을 런하고 나서 종료할 때까지 경과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해서 다이어그램을 추가하고 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오시고, 이번에 코딩할 부분은 이제 요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죠. 지우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 깨진 와이어를 제거하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그거는 깨진 와이어 제거하는 단축키는 음, 아유, 이게 지금 좀 랩뷰가 가끔씩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랩뷰 프로그램이 좀 안정성 랩뷰 프로그램의 안정성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이게 랩뷰 버전에 따라서 약간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2017 같은 경우는 제가 동영상 강좌를 녹화하기 시작할 때부터 좀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간혹 나오더라고요. 자, 다시 가보시면은 아마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날라갔을 거예요. 자, 다 날라갔죠? 그럼 다시 얘를 선택해서 복사를 하고 다음에 프레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활성화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초기의 강좌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중간중간에 저장하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를 다시 집어넣고 위치만 바꿔볼게요. 아까는 이제 깨진 와이어 정리하는 거 제가 이제 단축키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자, 이게 깨진 와이어 제거가 단축키가 깨진 와이어 제거 단축키가 컨트롤 키 누르고 B일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B. 예, 그건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요 쉬프트 레지스터의 위치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빼는 부분에는 얘를 넣어주고 그 다음 이 값을 계속 참조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빼는 쪽에 T 카운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원하는 결과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나서 종료할 때까지의 시간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자,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말로 시간을 측정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1초, 2초, 3초, 스탑. 이게 값이 좀 보기 어렵게 나오네요. 어찌됐건 지금 보시면은 자, 처음 실행하는데 시간 인디케이터 하나 달아보고요. 실행해 볼게요. 이게 뭐 미리세크로 이렇게 딱 보여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보기가 좀 불편하긴 하네요. 불편하긴 하네. T카운트 미리세크. 잠시만요. 이게 경과 프로그램 경과 시간인데 왜 결과가 저렇게 나오지? 실행 시간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계산기를 봐서 여기서 빼기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이 실행 시간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주면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리세크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초 단위로 보여준다거나 이러면 보기가 좋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아니면은 코드를 꼭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짤 수도 있죠. Shift 레지스터 안 쓰고요. Shift 레지스터 안 쓰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똑같긴 한데 한번 다르게 해볼게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 이게 보는 게 좀 불편하네요. 저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고 결국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코드보다는 이 코드가 더 좋은 코드거든요. 왜냐하면 매번 루프가 돌 때마다 이 tCount 값이 수행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코드죠. 정지를 했는데 값이 0이 나온다. 조금 이상하네요. 결과가. 생성의 인디케이터. 아, 오케이.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전 강좌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그 시퀀스 구조 설명드릴 때 나왔던 레이스 컨디션, 그러니까 경합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보면 얘하고 얘가 동시에 지금 실행된 걸로 얘는 인식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코드를 뭐 예를 들어서 좀 제가 바꿔볼게요. 이 tCount 함수도 while loop가 종료된 이후에 수행되도록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뭐 가장 쉬운 방법 이런 거가 있거든요. 이 정지 조건을 뽑아내고요. 이 부분을 케이스 구조로 만드는 거죠. 자, 케이스 구조로 해서 선택을 하고 이 조건이 정지 조건이 참인 경우만 수행이 되도록. 자, 이렇게 하면 이 tCount 값은 동시에 수행이 안 돼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하고 스탑. 자, 나왔죠. 2초 나왔죠. 자, 1, 2, 3, 4. 네, 4.94초.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tCount를 이용을 하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된 경과 시간도 측정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그 코드가 실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밍 함수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CPU의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경과 시간이나 코드의 실행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